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공부할 10분 수학의 권수배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새로운 단원 첫 시간이에요. 그쵸? 새롭게 배울 단원은 지금 집합과 명제 단원이에요. 그쵸? 4단원 집합과 명제에 대한 얘기. 오늘은 많은 얘기 안 하고 우리 집합이 뭔지에 대한 정의, 그리고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표현 방법, 그리고 사용되는 기호 등등을 좀 배워볼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소 어색할 수 있는데, 수학,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수학처럼 막 엄청 연산을 한다거나 막 이런 쪽이 아니라 그런 집합과 이 명제 이 단어는 논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나름 쉬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다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봐오지 않은 수학 영역이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으나 그래도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자, 이런 컨셉을 갖고 있는 단원이니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음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지금 2016년 리우 패럴림픽. 패럴림픽이 뭔지 알죠? 그쵸? 항상 올림픽이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장애를 갖고 있는 선수들만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을 생각하면 되죠. 그게 패럴림픽이에요. 자, 거기에 있는 일부 종목의 픽토그램이래요. 자, 여기서 지금 질문 1번과 2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위 경기 종목 중에서 구기 종목, 구기가 뭐죠? 구기는 공을 이용한 거예요. 그쵸? 공을 이용해서 하는 종목, 뭐뭐 있나요? 그죠? 탁구가 있고요. 그리고 테니스가 있죠. 그죠? 1번의 답은 탁구, 테니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번 문제가 좀 약간 이상해요. 보면 위 경기 종목 중에서 인기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질문이 왜 어색하냐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쵸? 인기 있는 종목?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고를 수 있겠는데 인기 종목? 어디까지가 인기지? 몇 명 정도가 좋아해야 인기지? 이건 뭐 어느 가늠할 수가 없죠. 그쵸? 기준이 명확하니까 누가 생각하기에는 사이클이 인기 종목인 것 같긴 한데 또 반대로 어느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사이클이 무슨 인기 종목이야. 그건 비인기 종목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1번과 2번 질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1번 질문은 그 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왜? 기준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근데 2번은 그 기준이 불명확해서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왜 이런 상황을 같이 얘기를 했냐?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집합이라고 하는 게 요 질문들의 상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책의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책에 보면 집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주어진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을 어떻게 아주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대상이 바로 뭐냐면 원소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1번을 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위 경기 종목 중에서, 자, 지금 주어진 종목 중에서 구기 종목 누구누구 있다고 했어요? 구기 종목은 탁구 그리고 테니스의 모임이 있다. 그죠? 그러면 1번에 대한 거는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탁구와 테니스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 그리고 탁구랑 테니스 각각이 이 집합의 원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2번 질문에는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죠?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볼까요? 1번 문제를 보면 집합인 것을 찾아보고 집합의 원소를 모두 말해보래요. 자, 1번 보면 어때요? 1번이에요.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 있나요? 자, 우린 얘기할 수 있나요? 자연수의 모임이니까 1, 2, 3, 4, 5, 6, 7, 8, 9. 그죠?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이렇게 있죠. 그죠? 아주 명확하죠. 그죠? 따라서 1번은 집합이 맞아요. 자, 사물놀이. 사물놀이는 어떤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죠? 사물놀이는
가장 먼저 꽹가리가 있죠. 꽹가리, 꽹가리 이렇게 쓰나요? 꽹가리? 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자, 꽹가리. 그리고 어떤 거? 징이 있죠, 징. 그리고 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구가 있네요. 이렇게 4개의 타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게 사물놀이죠. 그렇죠? 각각의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이 원소를 정할 수 있으니까요. 사물놀이 사용된 전통 악기도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맛있는 과일. 자, 요런 거는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죠. 나 같은 경우는 뭐 과일 중에 좋아한다고 하면은 뭐 수박을 좋아하는데 누군가는 수박을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해질 수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요 경우에는 집합이 아니고 아주 큰 수. 아주 큰 수가 얼만큼이에요? 어디부터가 큰 수예요? 뭐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4번도 집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집합인지를 여러분들이랑 소개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같이 배워봤어요. 집합은 어떠한 분명한 조건에 의해서 그 원소들을 정확하게 구성할 수 있는 모임들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수학은 약속과 기호의 학문이죠. 그렇죠? 뭐 말로는 이렇게 집합을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합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약속해야 되고, 그때 약속에 따른 기호를 꼭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총 3가지를 한번 배워볼 건데, 이름하여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3가지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우리 책에는 이 명칭은 안 나와 있지만 뭐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뭐 상황이 하나 있어야겠죠. 어떤 거 해볼까요? 문제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 상황. 사의 약수의 집합을 표현해보자 라는 문제 상황에서 원소 나열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이름 안에 뜻이 있어요. 원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소를 다 각각 다 나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사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합시다. 보통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 집합 자체의 이름은 알파벳 대문자를 많이 쓰고,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뭐 원소는 있는 그대로 쓰면 되겠지만 뭐 어떤 원소를 지칭할 때는 뭐 정해진 게 없다면 보통 소문자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근데 자, 원소 나열법 뭐냐면, 자, 집합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 A라는 집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집합은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중괄호를 쓸 겁니다. 중괄호로 묶어 놓은 게 집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A는 집합이에요. 집합인데, 자, 사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원소들을 다 쓰는 거예요. 뭐뭐 있어요? 사의 약수의 집합은. 약수는요. 1, 2, 4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집합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원소들을 다 써서 표현하는 거, 얘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조건 제시법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A라는 집합을 표현할 거예요. A는 집합이니까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자, A는 X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X들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X바라고 쓰는 건. 그런 다음에 X에 대한 조건을 주는 겁니다. X는 사의 약수. 요렇게 표현하는 게 조건 제시법이에요. 원소 나열법은 있는 그대로의 원소를 다 나열한 거고요. 조건 제시법은 그 원소에 대한 조건을 써준 게 조건 제시법이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시각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니까 시각적으로 더 눈에 잘 띄게끔 하기 위해서 벤이라는 사람이 고안해내는 방법이거든요. 벤.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뜬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A가 어떤 애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들로 모여 있어요.
자, 근데 이 안에 누구 있냐면 사약수라고 했잖아요. 누구? 1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다. 요렇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모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세 가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문제 2번이에요. 문제 2번 보니까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으로, 원소나열법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보라고 했네요. 자, 1번 볼게요. 5 이상 8 이하의 자연수를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죠. 그쵸?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원소를 여기 있는 그대로 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뭐뭐 있는 거예요? 5 이상 8 이하의 자연수 5도 있고 6, 7, 8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자, 얘는 위에 있는 요거는 조건제시법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원소나열법이죠. 자, 2번 원소나열법으로 되어 있는 걸 조건제시법으로 쓴다고 했어요. 조건제시법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얘네들은 x로 이루어져 있다. x 봐. 근데 x에 대한 성질을 나타내주면 되는 거죠. 1, 2, 4, 8은 가만 보니까 8의 약수네요. x는 8의 약수. 요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원에선 중괄호를 계속 쓸 거니까 중괄호 쓰는 연습을 좀 하세요. 중괄호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요. S를 써. 그런 다음에 아래로 내려 이렇게. 다시 S를 쓰고 아래로 내리면 돼요. 그럼 반대로 쓰고 아래로 내리면 되죠. 이렇게요.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뭐 약속과 기호를 배우고 있으니까 배우는 김에 몇 개 더 배워볼게요. 아까 A라는 집합이 있었죠. 그쵸? A라는 집합 뭐였냐면 4의 약수들이었죠. 1, 2, 4 이렇게 했었죠. 그쵸? 자, 가만 보면 보세요. 여기서 4는 A의 원소죠. 그런데 5는 A의 원소가 아니죠. 그쵸? 자, 요런 걸 표현할 때 만약에 이거 한글로 쓰려고 그러면 4는 집합 A의 원소이다. 5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긴 되는데 매번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외국 나가서는 외국인들이랑 대화도 못해. 왜냐면 그들은 한국어를 모르니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 상황을 동시에 다 표현할 수 있는 기호를 하나 만들면 되겠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4라는 애는 A의 원소예요. A에 들어갈 거니까 요렇게 쓸 겁니다. 마치 부등호에다가 짝대기 써놓은 것처럼 생겼죠. 그쵸? A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쓸 거예요. A의 원소란 얘기예요. 요게 서로 같은 말입니다. 자, 5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라는 거 어떻게 쓸 거냐면 5는 요렇게 쓰면 A의 원소죠. 근데 뭐 5는 A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A의 원소가 아니다. 요렇게 쓰면 요 두 상황을 다 표현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러고서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것도 있냐면 보세요.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있어요? 1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3개 있죠. 그렇죠? A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할 때도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A의 원소를 묻는 기호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고에는 요런 거예요. 요렇게 씁니다. 이건 사실 마치 함수 같은 거죠. 그렇죠? 뭐냐면 A를 여기다 딱 넣으면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A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렇게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연습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B라는 애가 조건 제시법으로 쓸게요. X바 X는 아까 뭐도 나왔어요? 뭐 5 이하의 자연수 이러면 요 얘기가 뭐예요? B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예요. 뭐뭐 했어요? 1, 2, 3, 4, 5 5개 있으니까 5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뭐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뭐 C라는 애를 만들어 볼까요? C는 X바 얘는 5 이하의 자연수라고 안 하고 정수라고만 해도 정수는 뭐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면 뭐 끝도 없죠. 그죠? 요렇게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런 말을 물을 수가 없어요. 얘를 지금 뭐 어떻게 정의할 수가 없어. 개수를 셀 수가 없으니까
카운팅 되는 거,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쓰고 셀 수 없는 거는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거 얘를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유한집합에서 독특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뭐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D라고 해볼까요? 자, D인데 D는 집합이에요. 집합인데 봐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다시 쓰면 D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인 거, 0개인 거.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요럴 때 요런 D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비어있는 집합이라고 해서 공집합이라고 하고, 또 다른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요렇게 숫자 0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얘는 집합, 공집합,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집합을 이렇게 빨간색처럼 요런 기호로 쓰기도 합니다. 자, 문제 3번 봅시다.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다음 원소들의 포함 관계를 기호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가만 보면 아까 배운 내용을 조금 여기다가 복습을 해보면, 자, 지금 이 A라는 애는 소수의 집합, 뭐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2, 3, 5, 7, 11. 근데 소수는 무한기 있기 때문에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기가 조금 부적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A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를 표현할 때 집합이니까 집합기호 쓰고요. X바, X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X는 소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포함관계를 나타내 봅시다. 1은 소수인가요?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A에 들어있지 않죠. 2는 유일한 짝수인 소수 A에 들어있고요. 5도 마찬가지로 들어있고요. 6은 합성수이기 때문에 A에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이에요.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집합들 중에서 유한집합을 찾고요. 그리고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천천히 보죠. 1번 보면 원소 나열법으로 써볼까요? A는 12 약수 뭐뭐 있어요? 1, 2, 3, 4, 6, 12.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 있다? 6개 있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근데 2번 보면 B는 지금 3의 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소나열법을 쓰면 3, 6, 9, 12 뭐 끝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원소의 개수를 지금 n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3번은 지금 어떤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꼴 0 다시 쓰면 요거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꼴 0을 만족시키는 x라고 했으니까 c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어때요? 뭐뭐 있어요? 그렇죠. x 값이 2랑 3이 있겠네요. 따라서 c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2개 이렇게 쓰면 될 테고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4번 d는 어떻게 되죠? d는? 이건 보세요. D 같은 경우에 이거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경우 이거 어떻게 생겼죠? 얘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냐면 여기 x제곱 플러스 1 얘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이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요. 자, 이 중에서 0보다 작은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0보다 작은 영역이 없네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이 집합 D는 뭐란 얘기예요? 이 공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공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D의 원소의 개수 몇 개? 0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집합의 개념부터 해서, 그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집합의 원소의 포함 관계를 표현하는 기호들까지 배워봤습니다. 그쵸? 어려운 내용 분명히 아니고 좀 생소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보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질 거예요. 그쵸? 익숙해지기 단계로 꼭 경험하고 그러고 다음 단어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합시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보고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영상 후에 여러분들 소단원 확인 문제 영상으로 할 테니까 그거까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